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여름방학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 산은 유명한 등산 코스가 있었지만 우리는 관광객들이 자주 가지 않는 외진 곳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은 다들 놀고 싶어서 신나게 보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자 주변은 완전히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불을 피우고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공포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영화에서 봤던 무서운 이야기를 실감나게 말해줬습니다. 모두가 조금 소름 끼치는 기분에 빠져들 때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잘 몰랐고 자연의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소리는 점점 커졌으며 마치 누군가가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끈질기게 계속돼서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좀 더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결국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산 깊숙이 들어가서 탐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숲길이 나오고 이상하게 불쾌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는 더 어두워지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 오래된 폐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린 호기심에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먼지가 가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낙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가구는 모두 낡아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집에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가 들어있었고 우리 중 한 친구가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소름 끼쳤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불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매일 밤 누군가가 찾아온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곳에 가둔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이었던 공간이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집을 빠져나와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서둘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 산의 기이한 전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저 헛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번 경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첫날 밤과는 달리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발자국 소리와 귀에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소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우리는 결국 해가 뜨자마자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산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평생 서로가 그 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져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때 느꼈던 공포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산속 깊은 곳에서 캠핑할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어둠이 깊이 깃들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오래된 가정과 전통적인 삶을 유지해왔기에 그 누구도 야경을 치울 이유가 없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낡고 퇴락한 고택은 주민들 사이에서 꼭 피해야 할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이 고택에는 오래전 숨진 할머니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이곳으로 내려온 대학생 성훈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모두 잠들 무렵 성훈과 3명의 친구들은 다 함께 고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녹음기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고는 고약한 소문이 도는 고택으로 향했다. 고택 문을 밀어 열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먼지와 썩은 냄새가 그들을 환영했다. 벽지들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낡고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방 안에는 옛 안경과 기묘한 형상의 인형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성우는 이 으스스한 분위기에 겁을 먹으려던 찰나 친구 민호가 녹음기를 켜고는 녹음을 시작했다. 탐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누구의 발걸음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친구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한쪽 복도의 끝에 있던 문이 예고 없이 열리며 그곳으로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탐험하던 중 성훈의 친구 준호가 고택 안쪽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1970년대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였고 마지막 몇 페이지는 특정 날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날짜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문장이 반복되며 마무리되어 있었다. 이들의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고 있었다. 성우는 이상한 느낌의 녹음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플레이백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는 끔찍한 비명 소리와 함께 살려줘. 제발. 이라는 목소리를 발신했다. 그들은 분명 고택에 도착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음성을 녹음한 적이 없었기에 이 소리는 그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선사했다. 그 순간 준호가 가방에서 빼내고 있던 카메라를 지나치게 밀쳐버려 실수로 사진이 찍혔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그 어디에도 분명 사람이 없어야 할 자리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성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훈과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고택을 탈출하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무언가의 힘에 의해 차단된 듯 보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훈은 창문을 깨부수고 고택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창문을 부수고 마침내 고택 밖으로 탈출한 이들은 그리움을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저 멀리서 우렁찬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고택에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며 고요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그들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이후 민호는 심한 악몽에 시달리며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성훈 역시 집안 곳곳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주변 물건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돌연 사라지거나 이동하는 기현상을 겪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그날 찍은 사진을 분석하던 중 마지막 사진 속에 찍힌 여성의 형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성우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했으나 이미 그들은 깊은 공포 속에 사라져갔다. 이제 성훈도 점점 그 공포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성훈의 방에 울려 퍼지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마지막 녹음기 소리.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고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지난날의 공포를 간직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그곳을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를 아주 길게 디테일하게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포 게시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공포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독자 여러분의 오락과 상상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대략 20여 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독립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집은 가격도 저렴했고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단점이라면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고요하게 적막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점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심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나만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은 나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즐기거나 저녁에는 집 근처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도 작지만 아늑했고 외부와는 떨어져 있는 덕분에 완전히 내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을 무렵 항상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집 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불을 끄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발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눈앞에 느껴지는 거대한 존재감에 나는 점점 겁에 질렸습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결정한 그날 마지막 밤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그 밤에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극심한 피로 속에서 잠이 들어버린 나의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야. 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 밑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꿈에서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내 침대 아래서 기어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뜨는 순간 내 얼굴 앞에 서 있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뻘겋고 늘어진 피부에 눈이 없는 인간같이 생긴 괴물이었다.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악몽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 집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듯한 상태로 하루 이틀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나는 도심으로 돌아왔고 그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집 이불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쌓인 먼지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빈번히 꿈에 나오며 나를 괴롭히는 그 속삭임과 발소리, 그리고 형체 없는 괴물의 모습, 누군가가 믿지 않더라도 그곳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면 나는 늘 뭔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절대로요.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고향 마을의 기숙사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여름은 언제나 한결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곳을 벗어난 적이 드문 나는 도시의 복잡함을 익숙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도 역시 더운 날씨와 함께 찾아왔다. 마을에서 떨어진 언덕 위 작은 기숙사는 몇 년째 비어 있었다. 아주 오랜 예전 한 운명적인 사건이 그 건물에서 일어난 후 누구도 그곳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창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였다. 시험 공부에 집중할 공간이 필요했던 나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기숙사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부모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다. 비록 그 사건 이후로 기숙사는 기피 대상이었지만 나는 그런 것 따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다. 기숙사에 들어서자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긴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나는 침침한 곳이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숙사 방은 하나뿐이었고 좁은 방 안에 오래된 가구가 몇 개 놓여 있었다. 책상에 앉아 교재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 해가 지고 참 밖은 너울거리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문득 스산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신경이 곤두섰고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헛것을 들은 거라고 마음을 달래며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퀴즈 문제를 풀다가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멈칫했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발자국 소리가 바로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툭, 툭방 바닥에서 나는 소리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리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주쳐버리고 말았다.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그러나 실체는 없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로 인해 몸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점점 발자국 소리가 커지고 나는 숨이 막혀왔다. 갑작스럽게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쳤다. 책 페이지가 쩍쩍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방 안의 그늘은 기괴하게 움직였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점점 다가왔고 나는 절박한 마음에 무언가를 붙잡았다. 그것은 오래된 거울이었다. 원래 벽에 걸려 있어야 할 그것이 왜 책상 위에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거울 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다. 피로 물든 얼굴, 찢어진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소스라치도록 울고 말았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서 내게 입을 열었다. 왜 나를 여기에 두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영화 속 귀신의 소리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절망적인 호소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살려달라는 손짓이었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공포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였다. 잠시 후 그림자는 사라지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떨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리며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기숙사를 나서며 문득 뒤돌아봤을 때 그 거울이 망가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가늠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기록에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기숙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한여름밤에 소름 돋는 경험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생생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지만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몇 년이 지나 그 기숙사는 철거되었다. 그러나 철거 현장에선 늘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공사 인부들이 기묘한 현상을 겪었다는 이야기, 예전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었다는 소문은 떠돌았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언덕 위의 기숙사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강렬하게 남아있다. 마치 시간을 넘어오는 그림자처럼.